자, 안녕하세요. 부자 코인 구독자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비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비트코인이 우리가 편단가 매수를 한번 한 다음에 좋은 그림 나와주고 있어요. 여전히 좋은 수익 중에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여기서 산 이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수량을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게 되면요, 베네수엘라가 되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치고 있는데 얘네가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얘네들은 어떤 나라냐? 석유의 매장량을 많이 세계 최대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초인플레이션, 환율 붕괴, 외환 통제, 미국의 중심 경제 제재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모두 겹친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달러로 바꾸기가 어렵고 달러가 있어도 해외 결제가 막힌 나라라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죠? 그 빈틈이 우리 비트코인의 중심이 있다. 뭐 우리가 여기서 같이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일단은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제재 강화, 완화, 부패 수사 이런 내용들. 그래서 같이 설명을 드릴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비트코인의 당연한 이제 차트는 트레이딩 뷰를 보면서 진행을 할 거고, 기술적 분석과 함께 같이 봐야 될 것들이 좀 많죠. 도미넌스도 보고 시장 심리도 보고 그러면서 MVRV, Z스코어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현재 구간에서 비중 조절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것이냐, 아니면은 변수가 발생했으니까 비중 조절, 리스크 관리 진행을 해야겠는가, 전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을 볼 때요, 상승했던 이유들, 여태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그리고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이유를 되게 좀 쉽게 단순하게 설명을 드려보게 되면요, 첫 번째가 희소성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돼요. 좀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도적 수용 증가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인플레에 대한 해지 수단이다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가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근데 지금 요 내용이 일단 뭐 장기적이진 않지만 나와주고 있죠. 1월 달에, 이제 지금입니다. 26년 1월 달에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연준 의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둘의 약간 갈등이 생기는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금리가 또 인상할 수 있겠다. 오늘은 또 CPI까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긴장된 상태라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심리 이런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건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섯 번째 상승의 이유가 좀 많은데, 탈중앙화와 디지털 자산의 성장이 있고요. 그리고 대중적 관심과 투기, 하여튼 이런 내용들 한 6가지가 되죠. 상승의 이유가. 그죠? 자, 근데 이런 거 한번 쭉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것들은, 오늘의 이 베네수엘라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해지, 희소성, 그리고 글로벌 불확실성,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요거를 같이 보시는 건 당연하다 볼 수 있겠어요. 6번째보다는 아무래도 5번째가 좀 더 중요해지겠는데, 자, 일단은 희소성.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얘네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급량이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량은 줄어드는, 그리고 채굴 보상이 전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있잖아요. 반감기. 그렇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좋은 흐름이 나오게 되고, 그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 MVRV, Z스코어 이걸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있었고, 2012에서 13, 11년이죠. 사실은 11년, 그 다음에 5년 뒤인 15년 때쯤, 그리고 여기가 19년, 17년, 그죠? 17년 때쯤이고, 그 다음에가 21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가 2025년 반감기인데, 상승이 굉장히 별로 패턴이 안 나왔어요. 그죠? 기존의 패턴과는
좀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달라진 게 뭐냐? 기관들의,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고 다른 코인들도 나오게 되면서 이쪽으로는 기관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막상 우리 비트코인으로는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 듯한 요런 그림이란 말이죠. 근데 가격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오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요 물량들 있잖아요. 이제는 엄청난 슈퍼리치가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그러니까 돈을 끌어다가 쓴 게 많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있고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지금쯤이면은 매도, 차익 실현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래야지만 또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겠다라는 시선이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죠. 근거가 있다라는 소리고. 자, 그렇게 되면은 그런 좀 안정기를 가져간다. 사람들이 매도를 한다. 차익 실현을 한다. 많이 올라가지 못하지만 그거를 그래도 우리 기관들이 많이 받아주고 있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중적인 관심과 투기가 많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신에 기간에 안정적인 자금들이 들어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아까 제가 베네수엘라 얘기를 드렸는데 자, 지금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있지만 내가 돈을 달러로 바꾸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달러가 있어도 해외 결제를 못하는 상황이야. 그럼 얘네가 좀 전쟁이 났어. 그러면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이제 늘 이제 그런 전쟁이라고 말을 쉽게 하죠. 이게 나오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어때요? 장기적으로 호재로 반영돼요. 호재로. 상승 갑니다. 그죠? 왜? 이 나라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전에도 뭐 독일 전쟁이 났을 때 다른 코인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 나라에 내가 만약에 전 남자죠. 남자니까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근데 우리 엄마랑 뭐 제가 와이프가 없지만 하여튼 뭐 여자들 이 사람들 어때요? 도망가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 돈을 쥐어줘야 되는데 금 안 돼. 들고 다니기 무거워. 현금 화폐 가치 어차피 아작났어. 달러 바꿀 수 있어? 없어. 그죠? 그럼 뭐야? 답은 비트코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디 비밀번호 알려줘가지고 지워주고 나가서 바꿔서 써라. 이거밖에 없단 말이죠,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되게 단순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비트코인은 일단은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회사 있는데 PDVSA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석유를 팔아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 달러 결제는 제재로 막혀 있고 은행 송금은 추적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암호화폐. 그죠? 코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가 현재 뭐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많이 사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핵심은 비트코인 투자가 아니라 실제 중심에 있었던 건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테더. 그죠? 지금 얘네가 이 암호화폐 기반 석유 거래 근데 테더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올라와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방금 말씀드렸던 개념으로 돈을 옮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얘네들은 애초에 이 베네수엘라 좀 유명하죠. 내가 월급을 받아. 만약에 우리나라 개념으로 따지면은 300만 원이야. 근데 300만 원이 다음 날은 이제 이 300만 원으로 오늘은 내가 순댓국밥을 300그릇을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다음 날, 다다음 날 혹은 일주일 뒤에는 300만 원으로 순댓국을 한 100그릇밖에 못 먹어. 이런 나라잖아요, 얘네가. 아작났잖아요, 진짜.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이 미친 듯이 원화의 가치가 아작나고 있지만 하여튼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면 뭘 하겠어요? 당연히 비트코인, 금, 달러로 바꾼단 말이죠, 원래가. 근데 그 안에서 테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요거는 뭐예요? 가격의 변동성이 없고 달러와 1대1로 연동이 되고 있고 은행 없이도 전송이 가능해. 그럼 뭡니까? 안 그래도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더 이 테더에 대한 의존도가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안에서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겼다. 왜? 부패. 그죠? 우리나라 뭐 다르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부패 플러스 자금 유실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석유는 나갔는데 결제된 코인이 어디로 갔는지가 불분명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수금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내부에 대규모 부패 수사가 터졌고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 결제, 채굴, 감독기관 전부 한꺼번에 정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그렇다면은 이게 결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비트코인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를 우리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자,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의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그죠? 하지만 상징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은행이 무너진 곳, 통화가 붕괴된 곳, 국가 신뢰가 사라진 곳, 이런 환경에서는 탈중앙 자산, 이게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건 단순하게 베네수엘라가 코인을 썼다, 이게 절대로 아니고 제재가 강해질수록 기존 금융의 시스템을 우회하는 수단이 등장한다라는 것과 그 수단은 비트코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도 비트코인이 있으니까 이 생태계가 구축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 반복되면은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는 훨씬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나라, 저는 우리나라도 다도 다를까 싶어요. 뭐 이렇게 부패하고 지들만 먹고 살고, 그죠? 뭐 독재한다고 하는데 뭐 얘기 나오고 있고, 하여튼 그죠? 뭐 제가 뭐 정치적으로 밝힌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정치적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냥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를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요. 이 이유가 있고, 그러면서 알트들의 큰 움직임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이 정도까지 펌핑도 안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애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제 슬슬 코인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는 원래 극도의 공포 쪽으로 가 있었었는데 이제 41까지 왔죠. 그러니까 탐욕 쪽으로 이게 탐욕의 오른쪽이 이쪽으로 꽤나 왔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 MVRV Z 스코어 Z 쪽에 이제 제로 쪽에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확실한 역사적 저점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죠. 요 패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는 지표라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탈 패턴 됐어요. 탈 패턴. 기존의 패턴은 깨졌다. 그럼 뭐야? 현 구간 패시브 자금, 기관 자금 막 들어오면서 여기까지 떨어질 일은 없다. 이번에 올라갔으면 패턴대로 갔으면은 2억은 넘게도 찍었어야 되는 건데 패턴이 이제 깨졌죠. 그러면은 요 현재 구간이 저는 완벽한 저점일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 도미넌스를 보시더라도 빠질 생각을 안 해요. 올라오고 조금 빠진 건데 빠질 생각을 안 하고 비트코인과 반대로 움직이는 이 테더 도미넌스, 얘도 같이 보시면은 정말 강한 저항 구간에 와 있어요. 이때도 불안해 하셨는데 절대 아니다. 상승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약해지면서 올라가고 있지 않냐. 빠진다. 그때 이제 비트코인 막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정말 거래량이 이번에는 되게 좋았죠. 이게 쭉 올라가면서 상승했는데 불안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는 소리는 얘네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 봤자 맞고 떨어진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패러렐 채널 안으로 다시 한 번 더 들어온다. 그러면은 차트 이론상으로는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달러가 약세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원화가 약세인 건데 하여튼 지금 얘네가
이 패러렐 채널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막 지속적으로 막 저항하고 있어요. 반등하고 있어요. 애를 쓰고 있는데 올라가봤자 요거예요, 요거. 근데 지금 구간에 만약에 요 전고점이 이제 다시 역할 반전이 됐죠. 저항이라서 요거를 못 뚫어 바로 가는 겁니다. 들어오는 순간, 여기 깨지는 순간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비트코인은 폭등, 폭등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매수를 이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기회겠죠, 당연히. 많은 코인들이 저점 구간에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만 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과 함께 알트를 가져가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많이 가져가죠, 우리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 잘못 건드리면 많이 죽는 걸 다들 아시기 때문에 신중한데, 뭐 AI니 RWA니, 그죠? 이 안에서 좀 전망이 좋은 블랙록이 보고 있는 코인들, 상대적 저점인 애들, 이런 애들이 많죠. 그래서 과거에 그런 관점으로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기회로 잡은 게 트론이 있었고, 트론으로 지금은 수익을 그때 당시에 한 530% 정도, 550이네요. 수익을 많이 봤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으로 같이 또 비트코인과 함께 제가 매집, 매수 같이 또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영상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문자의 형태로 같이 전송을 도와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우측 상단에 번호가 보이실 거예요. 4494에 1098번 추진이 가능한 제 개인 번호인데 여기다가 그냥 숫자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 시청자, 가족 여러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여기다 종목별로 주소록이 있어요. 거기다가 종목 등록 포함을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 발송의 형태로 소통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왜 사는지 왜 파는지에 대한 우선 발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 비중과 매도 비중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지금 뭐 60% 그때는 너무나도 확신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어떨 때는 5% 어떨 때는 6% 이렇게 가요. 즉 분할로 대응을 한다라는 소리고요. 그렇다는 소리는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인 시장은 특히나 그리고 알트코인들은 특히나 언젠가는 100% 매도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될 때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진행하니까 확인하신 다음에 바쁘시더라도 잠깐 자리를 이동해서 화장실 가서라도 지정가를 걸어 놔서 대응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은 또 힘들어지죠. 또 올라가면 아쉽고. 그래서 확인 자주 하셔가지고 결국은 안정적인 수익을 많이 가져가자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또 이렇게 하셔야지만 제 영상 많이 봐주셔서 저도 채널이 성장하고요. 그래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내용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